때리고 밀치고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과 폭언. 부모들은 분노하고 어린이집 안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의무화가 통과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데요. 육아희망 프로젝트 파랑사에서는 함께 어울려 자라는 우리 고유의 공동체 문화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한 워킹맘 모임 여성들.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기에 우리의 보육 환경에 대해 할 말도 많습니다. 작년부터 CCTV를 설치하긴 했는데 CCTV는 좀 오픈이 돼서 정말 개방이 되던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어중간하게 어린애를 보여주고 좀 보여주려는 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적인 사회가 안 되고 좀 오픈될 수 있는 개방적인 보육 환경. CCTV는 의무를 내 아이가 뭐 당했어. 그러면은 CCTV가 진짜 증거 자료만 될 뿐이지. 뭔가 이미 일어났고 애는 상처를 받았고 엄마도 같이 상처고. 근데 이게 참 아닌 거죠 정말. 해결 방안이 정말 아닌데 왜 CCTV에만 중요한데 목을 매는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기 위한 CC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있다. 근데 아동학대나 그런 모든 사건들 자체가 그 교사도 힘들고 지쳐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같은 사람인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 내 애 한 명 놔보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진짜 교사 수를 좀 더 늘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전 교사, 오후 교사 좀 따로 뭐 처우도 좀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고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교사가 맞는 아이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야. 진짜 너무 많아. 20명인가 20명. 현재 법적으로 제시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들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 만 4세 이상이 되면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할 아이 수가 20명에 달합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5.7%에 불과. 대부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 현실에서 부모들이 직접 내 아이의 육아를 위한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섰는데요. 아빠, 엄마가 일일 교사로 참여하는 어린이집, 바로 공동육아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에 있어 교사들과 협조하는 것이죠. 부모와 교사라고 하는 두 주체가 하나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이 이제 어린이집 구조인데, 교사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주체들 사이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 협력 구조를 잘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모 참여죠. 예를 들면은 부모들이 일단 부모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대해서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든 재정이 어떻든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정보가 일단 개방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일상적으로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역사는 20여 년. 그 수는 약 150여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일반 어린이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이들의 등원이 시작된 부산의 한 공동육아 어린이집. 절반이 넘는 부모들이 맞벌이지만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등 하원을 챙기고 이를 통해 교사들과 친밀감을 쌓아가죠. 여기는 직접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공간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안에 뭐 시설은 어떤지,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요리사님께서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보고, 또 저희는 하다 보면 여기서 같이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요리사님 요리 뭐 하는 거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는 뭐 촌에서 뭐 먹거리를 가져오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는 나름 소통의 자리인 것 같아요. 공동 육아 어린이집은 열려있는 공간. 이는 부모들 한 명 한 명이 조합원으로 교사 채용부터 어린이집 운영까지 함께 해나가기 때문이죠. 간단한 자유활동 후 아이들 모두가 어린이집을 나섭니다.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동네 뒷산.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하는 나들이 활동입니다. 나들이라 하면 이게 산나들이도 있지만 집에 산나들이를 위주로 하긴 해요. 근데 나들이라면 시장 나들이 있고 지역 나들이 있고 또 뭐 부모님 직장 나들이도 있고요. 이제 나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이게 우리 공동육아가 생활교육이잖아요. 그 생활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나들이가 다양한 나들이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까마귀! 와, 딩동댕동 맞아. 까마귀야. 아까 그 소리는 까치가 아니고 까마귀 소리였어. 매일 반복되는 나들이에서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까시지? 루페를 보기 전에 그야말로 자연에 흠뻑 빠진 아이들. 자연 놀이터에서 교재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훌륭한 놀잇감이 되죠. 어때? 너무 커. 커. 엄청 커. 우와. 나도 몰라. 자연 체험에서 얻은 개망초로 염색을 해보는 시간. 관찰했던 재료들이 새롭게 쓰이는 과정을 만지고 주무르며 알아갑니다. 공동 육아 어린이집의 교육 목적은 자연 친화, 다양한 세계 경험하기, 공동체 삶을 위한 교육 등인데요.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6, 7세 아이들도 한글 공부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합원님들이 이제 그 부모 협동 시설이고 공동육아 교육 철학이나 이런 걸 이제 알고는 오셨어도 막상 내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간다 하면 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거의 99%가 다 알고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7세 후반 되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요구한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집에서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게 뭐 이제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시켜서 한다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을 이게 그런 뭐 자극을 주는 게 아이들이 더 흥미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 직장맘 윤주 씨도 퇴근 후 딸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딸의 친구들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얘들아, 지민이 오늘 엄마가 퇴근하고 시장 갔다 오신다고 서영이 집에서 엄마 기다려달라고 했거든. 지민이 아줌마 집에 가서 밥 먹고 기다리자, 알았지? 사정에 따라서는 직장 일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또 꼭 봐야 할 볼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엄마들한테 부탁을 드리죠. 이렇게 뭐 좀 받을 수 없느냐,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민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를 맡는 것이 처음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공동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맞벌이든 아니든 뭐 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윤주 씨.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도 많지만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진 고민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든든하고요. 또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친구의 엄마, 친구의 아빠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제 공동육아를 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아이와 어른이 같이 성장해가는 공동육아. 그 시작이 어린이집인데요. 운영 주체가 부모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필요가 있느냐. 오늘의 안건은 최근 이슈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관련 문제. CCTV 설치 의무화가 나온 계기 자체가 조금 어린이집 내에서의 좀 학대 이게 조금 이슈가 돼서 이게 의무화가 지금 나오게 됐기 때문에 조금 이걸 감시의 관점으로 보면 한없이 거부감이 올 것 같고요. 부모들 전부가 CCTV 설치에 반대하면 굳이 달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설치하면 또 한번 열람해서 보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뭉텅이 낮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잘 됐는데 굳이 그걸 일일이 속속들이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기꺼이 감수하는 부분이죠. 제가 공동육아를 하려고 여기를 왔고, 그리고 주인이 일반 민간 어린이집처럼 원장이 주인이 아니고 모든 조합원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 아빠들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봤을 때 CCTV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소통과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공동육아 어린이집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이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조합원인 부모님들이 내는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는데요. 부모들이 어린이집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재정 문제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출자금은 우리 시설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일단 졸업할 때는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신입조합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려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제 조금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제 출자금에 대해서 저희 조합에서는 250만 원으로 전국에서 좀 제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출자금의 용도가 시설을 마련하는 데 쓰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지금은 이제 임대에 있지만 연구 터전을 마련했을 때, 자가의 연구 터전을 마련했을 때 출자금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제적 부담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육아와 보육에 있어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모든 아이는 국가의 책임, 나라가 함께 키운다는 것이 프랑스 보육제도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대부분 2~3명의 자녀를 둔 프랑스 가정.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25명으로 최하위권.
반면 프랑스는 유럽 연합국 중 2.08명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엄마들은 대다수가 워킹맘. 그럼에도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정책 덕분인데요. 정책의 초점은 바로 일과 육아의 양립입니다. 프랑스 파리 2구의 상티에 거리에 위치한 부모협회 어린이집. 이곳은 국내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공동 책임자이며 개원을 할 때는 국가와 시,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C'est l'implication des parents dans le projet. En fait, les parents sont vraiment impliqués dans le fonctionnement, donc ils sont responsables d'une commission, chaque famille, soit pédagogie, alimentation ou écologie, puisqu'on a un fonctionnement écologique ici. Et en plus, ils sont présents sur le terrain avec les professionnels tous les jours. Donc on collabore ensemble pour... 부모들은 일주일에 5시간씩 일을 돕는데요. 디자인 학교 교수인 엘렌은 아이와 함께하는 반나절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부모들이 청소, 요리, 회계 등을 책임지기에 인력을 줄여 부모 부담 비용을 낮출 수도 있죠. Pour tout ce qui est organisation d'activités, par exemple, mais aussi préparer les goûters, enfin organiser la mise en place des tables, installer les tables, les chaises, débarrasser, tout ça, c'est des choses que les parents font. Et aussi, même principalement, laver les couches, s'occuper des couches, parce que c'est une crèche parentale écologique. Donc, dans le projet de la crèche, il y avait cette notion d'écologie qui était très très importante. Donc, on a fait le choix au début de utiliser des couches lavables, qui nécessitent beaucoup de main-d'œuvre. D'où l'intérêt d'être une crèche parentale et d'avoir des parents qui puissent... 프랑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아침 풍경이 생각보다 부산스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부부는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는데요. 이제 5살인 큰아들은 엄마가, 14개월 둘째는 아빠가 맡아 여유롭게 나갈 채비를 합니다. 출근 시간이 빠른 엄마는 일터로 향하고 IT 업계에 근무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아빠 루랑 씨가 두 아이의 등원을 책임집니다. Si j'ai une journée très chargée, l'avantage du matin, moi j'aime bien faire le matin. J'aime bien parce que c'est un moment qui est agréable quand on s'est levé. S'il pleut pas, c'est une botte, c'est bien. Hein. Hier c'était moins sympa, il pleuvait. Mais le matin, non, j'aime bien parce que c'est on dit au revoir aux enfants, ils sont pas encore fatigués. Allez. 집에서 5분여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국공립 유치원. 큰아들 라파엘이 다니는 곳인데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프랑스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다니는 교육기관이죠. Tu vas bien? Tu vas bien? Hein? Ça se passe bien l'école? Parfait? Ouais. 에콜 마테르렐이라 불리는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전 단계인 유아학교의 개념으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신뢰도는 무엇보다 높습니다. Donc là, ça y est, on a déposé le grand et maintenant on a petite trotte de 10 minutes pour aller déposer le second, puisque c'est 8h45 l'ouverture de la crèche. Donc maintenant on va à la crèche. Voilà. 생후 3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둘째. 아직 어리지만 전문가들이 돌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Mais une fois qu'on a une place, ce qui est vraiment important, c'est que l'équipe encadrante soit vraiment bien. Et c'est hyper rassurant le matin de déposer son enfant, de le voir au moment où on arrive qui sourit. Et le soir, quand on le reprend, il a encore le sourire. Et là, vous vous dites, bon, la journée s'est bien passée, quoi.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크레쉬.
크레시는 0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요. 보육교사 1명당 걸을 수 없는 아기는 5명, 걸을 수 있는 아이는 8명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Donc je disais que nous avons une grande salle de motricité pour permettre aux enfants, surtout les moyens, sont des enfants entre 1 an et 2 ans, pour qu'ils puissent se dépenser, profiter de la structure de la piscine à balles. Voilà. Nous avons aussi un grand jardin. 이곳은 시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인데요.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보육 전문가들이겠죠.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보육 전문 학위와 더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운영 체계가 잘 자리 잡혀 있는데요. 응급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장, 우리의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보조 육아 전문가, 아동의 심리, 놀이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아동교육사가 함께합니다. Donc c'est vraiment très très important. Les parents ne sont pas en confiance dès le départ. Il faut vraiment les accompagner et leur permettre d'être en confiance. Il faut des équipes, des professionnels chaleureuses.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팀을 이루어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들은 이용 시간, 자녀 수에 따라 일정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Là, on a des responsabilités, c'est pas nos enfants. Et il faut aussi être capable de s'en occuper sans les prendre pour notre enfant. Donc ce qui est important, c'est qu'on est plusieurs. On travaille en équipe avec plein de personnes. On n'est pas toute seule. Alors on va régulièrement évaluer la qualité. On fait ce qu'on appelle une évaluation du fonctionnement de l'établissement. Que ce soit la tenue des locaux, des bâtiments, l'aménagement des espaces pour les enfants, la manière dont les rythmes de la journée sont établis, la formation du personnel, la réflexion de l'équipe dans des temps de management, la qualité du management aussi de la responsable de l'établissement. Tout ça, ça contribue à la qualité de l'accueil de l'enfant. 프리랜서 변호사인 지즐 렌네. 둘째를 낳고 3개월 만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기를 처음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C'est vrai que de laisser son enfant à la crèche, c'est toujours un peu inquiétant au début, même si on est rassuré parce qu'on sait que c'est dans un environnement professionnel, c'est avec des gens professionnels formés pour s'occuper des petits-enfants, des bébés. Donc au début, il m'arrivait d'appeler assez fréquemment pour prendre des nouvelles, pour savoir si ça se passait bien. Je ne le fais plus maintenant, sauf quand il est malade. 아이가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무량도 조금씩 늘렸는데요. 대부분 프랑스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걱정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국의 엄마들과는 다르죠.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보육 시스템이 있기에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의 지원 혜택으로는 출산 격려금, 자녀 수에 따른 가족 수당 등이 있는데요. 물론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지원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 부부의 스케줄에 따라 계획하고 분담하죠. Qui est là? Un bisou à ton papa. Raphaël.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국가의 보육 지원으로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해나갑니다. On a la chance quand même en France d'avoir pas mal de possibilités pour faire garder les enfants. Alors particulièrement à Paris, même s'il y a plus de besoins que d'offres, mais on a la chance de pouvoir faire garder ces enfants soit dans des crèches, soit chez des assistantes maternelles, c'est-à-dire des dames qui les gardent à domicile, qui gardent 3-4 enfants, ou alors de faire venir des nounous, des nourrices à domicile. Donc c'est vrai que il y a
pas mal de possibilités qui s'offrent à nous pour faire garder les enfants en journée et c'est appréciable parce que notamment à Paris, tout le monde travaille, les mamans aussi. Et s'il n'y avait pas ces systèmes-là, s'il n'y avait pas ces possibilités-là, ce serait très compliqué.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프랑스. 가정부모 메리엠은 자신의 집에서 새 아이를 돌보는데요. 파리시 소속 부모로 심사를 거친 후 교육을 받고 활동합니다. Il n'y a pas de souci, on est bien entouré, on est bien soutenu avec notre direction. Moi, au début, j'étais en libéral et je suis rentrée avec la crèche familiale. Hein. Il y a une très grande différence. Hein. Franchement, c'est très très bien. 이러한 형태를 가정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들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나와 아이들의 상태부터 안전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Et puis on va observer tous les enfants, leur comportement, les jeux proposés. On va observer ce qui se passe dans l'appartement, comment il est aménagé. Donc voilà, ça va être un travail d'observation et en même temps on apporte des conseils aux assistantes maternelles sur ce qu'on observe à ce moment-là. Et après on reprend à la crèche ce qu'on a vu. On fait un compte rendu de visite. Au retour à la crèche, je ferai un compte rendu. 가정 부모여도 혼자가 아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파리시에 소속된 부모들의 보수는 부모들이 시에 보육료를 내면 시에서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 부모와 부모 간의 투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 중앙관리기관. 파리시에만 약 40여 개가 있는데요. 부모들은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해 다른 부모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아동 교육사에게 보육에 관한 조언도 듣습니다. Donc moi je suis là pour les conseiller en fait. Elles profitent de de ce que je connais sur la pédagogie et sur la psychologie de l'enfant, voilà, et je leur donne des conseils quand elles ont des fois des questions très très pratiques. Hein, regardez cet enfant, il commence à se mettre debout, qu'est-ce que je peux lui proposer comme jeu, voilà, tout ça, c'est des questions très très pratiques. 아이들의 사회화를 돕는 것도 가정형 어린이집 중앙관리기관의 역할인데요. 아이들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놀이교육을 체험합니다. 가정 부모들에게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Elles sont dans l'écoute auprès des enfants. Elles sont là vraiment pour les enfants au moment des activités collectives. Et à leur domicile, comme elles n'ont que 2 ou 3 enfants pour cette crèche, ça leur permet d'être vraiment dans une individualisation des enfants et de respecter leur rythme. Ce qui est important aussi, c'est qu'elles ne restent pas isolées chez elles. De venir à la crèche, ça leur permet aussi de rompre cet isolement qu'elles peuvent avoir quand elles sont chez elles. 프랑스에서는 육아와 보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철저한 자격을 요구하는데요. 보육 현장에서 부모를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1년의 과정 동안 실습과 이론을 겸한 아동의 발달과 운동, 의학 기초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현장 실무를 거친 후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C'est une formation qui est très intense, très riche, mais elles sortent en professionnels experts de la petite enfance. Voilà, pour prendre en charge de manière individualisée et optimale les enfants dans les structures d'accueil et dans les structures de soins. Une fois qu'elles sont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elles peuvent enchaîner sur d'autres études ou bien elles peuvent aller travailler et puis reprendre après les études. C'est plus difficile parce qu'il faut se faire payer sa formation. C'est mon poignet qui va bouger. 아이를 안을 때 가장 안정된 자세를 알려주는 실습 시간. 이 밖에도 아동 학대의 징후를 알아내는 방법, 장애 아동을 돌보는 법 등 보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전문 지식을 익힙니다. 무엇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죠. Vous ouvrez
votre bras. Vous le faites au pied. Non, non, non. Il reste assis. Pour être une bonne auxiliaire de puériculture, il faut d'abord avoir la possibilité de bien observer pour savoir si l'enfant a changé par rapport à hier ou par rapport aux autres jours. Ensuite, être disponible et ensuite pouvoir travailler en équipe. 보육 전문가가 갖춰야 할 체계적인 교육부터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시의 철저한 관리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Voilà, mais il faut bien appuyer. 보육교사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국내의 보육 환경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역할. 서울 서부 지역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5세반 교사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교사 모임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고 보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눕니다. 서울형 지침서나 그런 데 있어요? 네, 이제 전체 교사 모임은 아무래도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전문인에게 저희가 전문적인 강의나 그런 부분을 듣기 때문에 교사 간의 교류는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령별로 같이 맡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를 하고 그 공감대 안에서 서로 고민거리나 아니면 관심사를 같이 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연령별 모임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꾸미는 데 필요한 직근 공예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교사들은 각자 배우고 싶은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협회에서 하는 보수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매달 정기 모임을 갖는 건 쉽지 않지만 교사들 간의 교류는 보육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교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이러한 어린이집의 일에 있어 이사회는 다양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가 저희 이사회라고 하면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일반 어린이집과는 좀 다르게 실제로 조합원들이 함께 그런 이제 어린이집 전반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이제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사회에는 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조합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그리고 의사결정을 같이 이제 모아서 그 교사회의 의견들을 같이 반영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부모와 교사들의 협력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콩새알 어린이집은 원래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죠. 공동육아의 형태가 되면서 부모들은 일일교사 활동도 하는데요.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의 폭도 커졌습니다. 아마들이 그날은 이제 일일 교사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조금은 자기들 교사의 그 경직된 부분, 규칙을 조금 정해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저희 교사와 소통하면서 아빠들도 자연스러워지고 많이 그래서 교사들과도 관계가 되게 좋고요. 아마 지금 일일 교사를 함으로써 더 좋아진 부분은 이제 번개 같은 것도 생겨서 같이 뒷풀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MT도 같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일일 교사를 할 때 불편한 점보다는 더 많이 좋고 그래서 어려움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쉽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좋은 것 같아요. 하루 휴가를 내고 기꺼이 일일 교사로 참여하는 부모들. 오전 나들이 활동에서 아빠 오경섭 씨가 일일 교사로 나섰는데요.
아이들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느낍니다.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침에 등원하고 하원할 때 보잖아요.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선생님들과 내 아이가 어떤 교감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관심이 없으면 저희는 이제 암화 활동이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참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기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해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의 줄임말인 아마 활동은 공동 육아를 선택한 부모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은 아빠 선생님과 노는 게 마냥 즐겁습니다. 공동 육아를 실천하는 일은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죠. 공동 육아를 가치를 가지고 공동 육아를 지향하는 어린이집 형태에서는 사실 원화 한 명당의 출자금이 현저히 낮죠. 어찌됐든 그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배경은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책정이 되면서 공간지원조성금 1억이라는 금액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1억 원의 기금으로 출자금은 대폭 낮췄지만 5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시의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부족해 부모들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어쩌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를 해보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점은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지원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보육의 공공성이나 아니면 전문성도 확보되는 반면 비용 부담에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가벼운 협동조합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지난해 개원한 산마루 어린이집. 그동안은 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부모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등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처음엔 구립 어린이집인 줄만 알고 온 부모들과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같으면 그냥 뭐 어린이집 딱 보내고 선생님이랑 나랑 얘기 정도 잘 나누면 그만이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부모하고 교사라고 하는 좀 입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좁혀나가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원 후 5세 반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2달에 한 번 있는 방 모임인데요. 공동육아에 있어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죠. 일반 어린이집이라면 내 아이의 상담만 받고 끝났겠지만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월요일부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은 우리 항상 좀 한 가지 좀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데 그게 애들이 재밌는 거고 좋은 것 같아요. 나름 불공지. 원래 빙수는 엄마들은 지금 공동육아가 무엇인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죠. 우선은 부모가 발언권이 더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내고 내 아이가 생활하고 지내는 친구들과 부모와 또 선생님들과 그 아이에 관한 얘기 말고도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애들 생활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공동육아가 생소하기만 했던 엄마들. 이제 공동육아라는 싹을 틔우고 어떤 모습으로 키울지 그림을 그려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기존의 경쟁 교육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자라는 아이가 되길 바라죠. 공부나 이런 면을 장점이 보이는 애들이 보면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잘 놀 줄 알고 성격 좋고 사람 관계 사회성이 좋은 애들이 다른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놀이 위주로 학습을 해주는 산마루가 첫째, 둘째, 셋째를 키워보면서 아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의 백양산 자락.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산에 오릅니다. 산속의 텃밭은 아이들이 공동으로 가꾸고 키우는 것. 산으로 들러 누비는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실이나 학원은 먼 이야기입니다. 곰이 2마리 있어요. 네. 난 2마리 찾아. 물진 애는 아닌가? 초등학교만 가도 뭐 하루에 몇 개씩 학원을 전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적 감각도 익히고 아이들이 또 요즘 하나 둘인 아이들이잖아요. 대부분 자녀가. 이제 그 아이들이 서로 형제처럼 어울려서 좀 관계력도 키우고 그러면 산과 들에서 좀 뛰어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곳이에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경험했던 부모들이 공동 출자해 장소를 마련하고 직접 만든 산 아래 마을학교. 학교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은 이곳으로 달려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교가 중심이 아니라 생활놀이, 생태교육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내 아이만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한 뜻을 가진 부모들끼리 서로 기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도 뭐 공동육아라는 건 처음에 잘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요. 다만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많이 뛰어놀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키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몇 년 되지 않은 저희 마을에 이제 캥마쿵쿵 어린이집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아이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 교육까지 이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았고요. 옛날에는 거의 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이제 아이가 제대로 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야 되고 우리가 이제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함께 잘 성장시켜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아이, 이웃의 아이 구분 없이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아이들은 그 속에서 함께 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아동 보육의 메카, 엄마들의 천국, 파리의 공교육을 만나봅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는 곳은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닌다는 교육기관 에콜 마테르네. 우리의 국공립 유치원에 해당하는데요. 무상보육으로 부모들은 소득에 따라 급식비 정도만 냅니다. L'école maternelle, c'est déjà une première école. C'est l'école de la petite enfance, donc elle a effectivement sa pédagogie spécifique. Mais c'est, comme vous avez pu le constater en entrant dans les classes, tous les temps de la journée sont assez structurés. Il y a des activités qui sont ritualisées, donc ça se déroule de la même manière un petit peu tous les jours. Ce qui fait que ça crée un cadre de travail rassurant pour les élèves. 이 시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교사 이외에 보조들이 배치되어 있고 정교사들은 석사 이상의 학위자들로
초중고 교사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 개개인의 리듬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Je pense que l'école est un lieu de socialisation important et qu'il permet en fait de préparer l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 Ça, c'est important. Le deuxième point, c'est que en France, on a un lien important avec les familles. Et on se dit que les familles qui ont un petit peu de mal en fait à encadrer leurs enfants, quand elles vont fréquenter l'école, elles vont pouvoir partager l'éducation avec l'école. Donc on est dans l'idée, dans le concept de la coéducation en France. Il y a les familles qui font leur travail et il y a l'école qui fait un travail d'éducation. On s'appelle l'éducation nationale. En France. 국가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부모들과 나누고 분담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 책임지고 고민하는 나라. 바로 진정한 공동 육아란 이런 게 아닐까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첫째랑 다르게 정말 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휴직중이다 보니까 좀 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육아휴직이 끝나도 좀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많이 개선이 돼서 저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돈을 벌 수 있고 육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이 더 이상 걱정의 출산이 아니고 기대의 출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기대에 차서 낳았으면 좋겠고,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낳냐에 그냥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